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규칙 제33조 2하에 따라 윤정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진짜.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자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의 방사청을 이전해 대전을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역대표 공약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국방혁신도시 대전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전 이전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 17조 원의 방사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고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국방 5대 신사업 분야인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가 구축되고 대전은 국가방위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핵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R&D 개발 및 기술 협력 등의 유기적 연계와 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실현과 국가방위 산업 혁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대전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후 구 후속 조치로 지방이전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21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4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실시 설계 비용 90억 원이 삭감되어 지역 각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1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복구하기로 합의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와 국방위 동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원안 복구가 최종 확정되면 방위사업청 이전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의 동시 추진이 가능해져 이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청사 신축은 2023년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약 5만 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약 7만 9,398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3년 지휘부 및 정책 부서 일부인 238명이 먼저 서구 옛 마사의 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 2027년 정부 대전청사 부지 안에서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새 청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지방이전 계획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를 드립니다. 국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향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방사청 대전 이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시는 이주 지역을 위한 거주 정보 제공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고 국방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 국방 신산업 특화 로드맵을 도출하여 대전 소재 정부 출연연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방위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형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이전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고 이런 기회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전의 재도약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봉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하고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번 시정연설은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각별합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염원하며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 7기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묵묵히 유성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온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민선 7기 지난 4년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함께 더 좋은 도시 유성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부 평가에서 우리 유성은 2019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자치구 1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정주환경 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대한민국 IT 서비스 혁신 대상 수상, 대한민국 SNS 대상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1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올해에는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행정서비스 부문 2년 연속 전국 1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시도별 종합경쟁력 1위 선정,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과 공공분야 빅데이터 어워드를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등 우리 유성의 행정 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발전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이뤄낸 이 모든 성과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시대적 변화와 우리 유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국민들께 약속드린 분야별 사업들의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하게 되는 해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 싹을 틔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에서 2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을 시작하였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감염병과의 공존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선제적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보다 세심한 구정 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인재 양성과 혁신적 사고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선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등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진로 진학 교육의 허브 기관을 육성하여 유성형 미래교육 거버넌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꾸며 도전하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하겠습니다. 공동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청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파크, 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 영역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제로백 청년 프로젝트 추진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한 활력이 넘치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궁동에서 복명동을 잇는 보행육교, 유성 스타브리지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대전환의 시대에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한 발 앞서 주도하면서 사람과 자연, 과학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역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거점 센터를 차질 없이 설립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탄소 중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목재 거점지구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 목재 특화거리, 2025년 목재문화 기반시설 조성까지 연차적으로 친환경 목재 친화 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환경 변화에 수응하는 친환경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환경 조성으로 급변하는 미래 기후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이 뛰어난 스마트 농업시설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가공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실동화 단지 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에 2024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및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을 내년까지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44개소를 대상으로 112기를 확충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주인공인 최고의 주민자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마을 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성형 주민자치의 전면 확대 추진으로 선진 주민자치 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2019년도 세계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2021년 2개 동, 금년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내년에 나머지 2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지역 내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됩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안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6개소 신규 조성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관내 20개소 커뮤니티 공간을 동별 맞춤형 공동체 공간으로 확충 조성하여 마을자치 선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 조성으로 촘촘한 마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2, 3개소 이상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거 세대 증가에 따른 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관평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와 세심한 복지가 어우러지는 문화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특정 주민만의 특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구 유성 유소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추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한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는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금년 11월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발맞춰 진잠동과 노원 3동에 사회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주민복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보훈단체의 오랜 수건인 보훈회관을 내년에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재발 절차도 착실히 진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스마트 경로당은 유성의 과학과 기술로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체험형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지역 주민들의 활력 충전을 위해 하천, 산책로 주변 등 여가 공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하고 자연 생태적인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천별 특성에 맞춰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사전 예고나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종종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최근 전 국민을 경악과 슬픔에 빠뜨렸던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현장 중심으로 주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전 대응 대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은 현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뉴얼은 결국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체득을 위한 현장 재난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재난 대응 현장 조치 매뉴얼을 실제 현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용 복지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관리 및 재난 상황별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안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 스트레스 해소소 운영 등 이동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기, 계절별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강화와 시기별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주민의 감염병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인프라 확장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도시로 향한 유성의 도약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래형 명품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과 대형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현충원 IC 건립 등 지역의 대형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전시 등과 광역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다기능 복합문화공간 동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잠동 청사는 내년 6월 준공 후 8월 개청 예정이며 학화동 청사는 내년 6월, 신성동 청사는 내년 11월 착공 예정으로 상대동 청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등 사전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성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관광활성화 제도역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림 환경이 우수한 성북동 방동 지역의 숲속 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산림 레포츠의 숲, 치유의 숲길 조성 등 숲치유 및 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숲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97억 원으로 일반에게 7,101억 원, 특별에게 96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9%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유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증가 요인들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 아동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184억 원을 반영하였고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4억 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43억 원, 환경 분야에 234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39억 원, 일반 행정 분야에 40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재정 예측을 토대로 재정력이 뒷받침하는 재원 범위에서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7기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민선 8기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아직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하며 심각한 사회 갈등과 빈부격차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예측되어 최소 앞으로 1, 2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기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극복해 나아가면 역으로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위기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역경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과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35만 국민 모두가 반짝이는 주인공이 되어 민선 8기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 선도도시 유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제출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348억 903만 원입니다. 금의 변경 대상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일반에게 전입금 수입 330억 원을 증액하여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9억 6,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52억 5,713만 원의 3.61%인 287억 519만 원입니다.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142억 6,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51억 6,715만 원의 3.71%에 해당하는 290억 9,72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8억 9,997만 원의 3.89%인 3억 9,2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0억 9,726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1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등으로 40억 2,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로 111억 6,7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4억 6,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의 감액으로 국고보조금 42억 5,881만 원과 시비보조금 41억 3,843만 원이 감소하여 총 83억 9,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등으로 328억 5,729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9억 2,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격리 입원 치료비 등의 감소로 89억 4,74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9억 8천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등의 24억 6,0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탄동천 하도 정비 등 정비 및 준설 등의 29억 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등의 1억 5,7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9,2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불용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 4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 5,738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적립기금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2,824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까지 세입 증가분과 세출 불용 예산을 감액하여 소송 패소 배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등 유성의 현안 사업과 시급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추가 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